오늘은 ABCP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BCP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에서 이 앞에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거죠. 이때 기초자산으로 뭐 대출 채권, 정기예금, 회사채 등등을 기초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한 다음에 유동화해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가 기업 어음의 형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PC가 이제 풀을 만들 때 이 안에 대출 채권, 정기예금, 회사채 이런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CP 형태로 발행을 하는 거죠. 일단 CP 형태로 발행하면 CP 금리가 있을 거고 이 내부에 있는 것들도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에서 얻은 금리와 CP 금리 사이의 그 차익이 SPC가 이제 추구하는 그 중요한 소득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ABCP의 유형은 이 부동산 대출을 유동화해가지고 CP를 발행하는 PF ABC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CP를 발행하는 정기예금 ABCP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파생상품, 뭐 CDS 같은 것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CP를 발행하는 ABCP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ABCP를 발행하면 이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ABCP 상품을 애용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이 된 걸로 아는데, 금융위기 이전에 해외에서는 있었고요.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가시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7, 8년도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와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ABCP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CP는 만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롤오버를 우리가 차환한다 그러거든요. 그 차환하는 시점에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ABCP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ABCP 시장이 커지면서 2020년 3월인가에 이 우리나라 ABCP 금리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코로나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에서 이 시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히 정부가 하늘을 통해 가지고 아마 수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PF고요. 이 PF ABC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공사가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할 때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이거를 PF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출금을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을 산 SPC가 그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ABCP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한 회사가 또 투자자한테 팔아넘기는 거고, 이런 식의 ABCP, PF ABCP는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저축은행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연대보증이 들어가는데요. 시공사 그리고 인수회사 등이 이제 매입 약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요게 사실 만기가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그
부동산에 대출해 주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면 CP는 이게 뭐 3개월 정도의 아주 단기로 그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롤오버 차환하는 과정에서 만기 불일치의 위험이 생기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그 유동성 위험을 이제 또 다른 증권사나 은행 등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 또 다른 ABCP의 예로 지금 매출 채권의 그 예가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기업에 납품을 하고 A 기업이 B 기업으로부터 400억의 계약을 따냈다고 하고 B 기업은 분기마다 100억씩 이렇게 준다고 할 때 100억 정도도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닌 A 상황에서는 공장도 돌리고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럴 경우 이런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ABCP의 형태로. 이때 이 매출 채권을 SPC한테 파는 거예요. 이 SPC는 납품 계약서에서 A가 B로부터 받는 이 400억 원에 대한 채권,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SPC는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신용 보강도 좀 하고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CP는 이게 이제 융통어음이기 때문에 그 신용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최소한 B급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이제 A1 등급을 받아야지 제대로 이게 그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3개월짜리 CP를 ABCP를 그 매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을 하면 400억 원이 이제 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AB 기초자산과 관련이 되는 AB 기업의 신용도, 그 다음에 신용을 보강시켜주는 기관들, 또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어서 이 CP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투자자는 AB 기업만 믿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제3자가 보증도 서주고 신용 보강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만기가 돌아오면 이제 B 기업이 100억을 A 기업한테 주면 이걸 다시 사간 SPC한테 주면 그것 합쳐서 지금 40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지나서는 300억 원만 돌리면 되죠. 그래서 SPC는 처음에는 400억 원을 돌리고 3개월 지나서는 300억 원 어치의 ABCP를 발행을 하면 되고, 또 3개월 지나서 100억 받으면은 200억 원의 ABCP를 돌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지나면 이제 다 회수가 되겠죠. 이때의 SPC는 ABCP를 3개월마다 발행을 하게 되고, A는 뭐 자기가 필요한 납품회사, 운영자금을 당장 땡겨서 쓸 수 있으니까 좋고, B도 또 A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받는 회사도 분기마다 별 문제 없이 100억씩 주어서 좋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이런 경우 ABCP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또 좋고, 또 이 과정에서 신용 보강을 해준 뭐 증권사 및 기타 기관들은 수수료를 또 챙길 수 있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딜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ABCP에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융위기 상황에는 이 ABCP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회사채 또는 정기예금 등의 부실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ABCP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ABCP에는 다양한 거래 참여자가 존재를 하는데 발행 주체인 SPC와 연대 보증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 PFABCP 같은 경우의 신용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FABCP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만기가 불일치할 경우 이제 롤오버를 시키는 시점에서 유동 그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가 있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매출 채권을 유동화한 ABCP의 경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신용 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면 신용 위험이 동시에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ABCP 시장에서도 위기가 왔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이게 원래 ABS라고 그래서 Asset Backed Security 시장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ABS는 요 만기를 좀 맞추는 데 반해서 ABCP는 만기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니까. 근데 요거는 등록 유동화인데 이 ABCP는 비등록 유동화 상품입니다. 그래서 비등록 유동화 상품은 등록 유동화 상품에 비해서 발행이 간편하고, 그런 이유로 크게 최근에 확대되었어요. 근데 규제가 적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중에 ABCP 차환이 어려워지고 ABCP 이 CP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 진정이 됐지만, 그래서 제 기억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9년도 기준 등록 유동화 그 ABS가 상품이 한 52조 정도 되고, 비등록 유동화 상품이 161조인데 이게 전부 ABCP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ABCP와 그 단기 사채, 전자 사채라고 있죠. 단기 사채를 유동화한 상품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STB라고 그래요. ST는 short-term, B는 bond. 그래서 Asset Backed Short-Term Bond와 ABS를 포함한 게 한 161조가 된다. 이 비등록 유동화 이 161조 중에는 정기예금을 유동화한 상품이 58.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9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도 16.4%로 굉장히 활발했다. 이 그 부동산 PF의 경우 이 만기 불일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중장기로 대출을 해주고 단기로 CP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이 롤오버 할 때, 차환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차환하는 시점의 위험은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증폭되는 경향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2020년 상반기 코로나 위기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요, 비등록 ABCP 같은 경우 외부 신용 보강에 좀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우량도나 그 자금 조달자의 신용도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우량 기업이 부실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제3자인 높은 신용 등급의 증권사가 신용 보강을 해주면 표면적으로 고등급의 증권을 ABCP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 보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